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화두가 된 부분이라는 것이 그 정부안이라는 것이 뭐 당에서 한 번 더 이제 숙성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의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던 공소청법, 중수처법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다시 한번 분출됐는데 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안이 아니고요. 당정 협의안입니다. 당정협의안 정확한 표현은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안을 갖고 왔는데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몇 번 언급했는데 결국은 토론과 수기를 더 하라. 그리고 당안을 좀 많이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법안이 이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법사위에도 알리고 네. 또 당 지도부에도 알리고 의총을 6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당정 협의안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정부안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당에서 요구했던 거 그러니까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줄여라. 줄였잖아요. 6가지로. 확 줄였잖아요. 네. 중수청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켜라. 일어나 했죠. 일원화 했잖아요. 네. 당에서 요구하던 건 다 들어준 겁니다. 검찰총장 명칭 빼고 그거 한 개 빼고 다 들어줬는데 갑자기 지금 의총을 거쳐가지고 당론을 결정했는데 여기서 법사위 일부 의원, 강경파 일부 의원들이 안 된다고 문맥, 단어, 꼬투리 잡아서 안 된다.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 같은 거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김용민 의원이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본인이 낸 법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관련 내용이 다. 네. 심지어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 그대로 써도 된다고 토론장에서 말했어요. 심지어는 네. 그러면 내가 낸 법안일 때는 괜찮고 정부가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까?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왜 저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이 강경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빅스피커들이 그걸 받아가서 마이크를 줍니다. 얘기하라고. 그리고 같이 막 흥분해줘요. 확대 재생산.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 청취자들, 시청자들은 이 법안 내용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 안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때리면 반대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때리면 진행자까지 맞네요 하면서 박수 쳐줘요. 그거 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어. 그거는 일방적으로 해도 돼요. 쿠데타를 일으켰어. 당연히 일방적으로 그건 다른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건데. 그런데 이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토론하고 논의해봐야 돼. 그게 아니라 일방적 사람의 주장을 듣고 진행자도 일방적으로 거기 편들어줘요. 그리고 방송 내보내버립니다. 아침에 기본전, 점심에 체육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너무 큰 스피커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여론이 호도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오죽 답답했으면 X에 2번이나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점잖게 그렇게 네. 했는데 어. 대통령이 사실 속뜻은 그게 아니야 하고 또 비꼬입니다. 또 다시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로 국민을 생각해서 지금 당정 협의안대로 가면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러저러하게 이해를 하는 상황인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도 해봤고 무게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 분인데 그 무게감에 비춰가지고 좀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말을 좀 쉽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작가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 제일 세게 한 사람이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가 김용민은 이해한다 했으니까 추미애, 박은정 공통점이 있어요. 네. 윤석열 검찰한테 엄청 당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복수해야겠다는 게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 조직이랑은 무조건 없애야 되고 하나라도 권력을 주면 안 되고 거기 작동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들 전부 다 면직시켜라. 그리고 다시 뽑으라는 거죠. 다시 뽑으라. 그게 가능합니까? 아마 소송 걸릴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네.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무원은 법에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행정소송 가면 100% 빠꿉니다. 그럼요. 네. 왜 그걸 하죠? 다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면직시켰어. 행정소송 갔어. 돌아왔어. 그러면 조중동이 어떻게 글을 쓸까요? 다시 어떻게 여론을
조작할까요? 그러면 상처받는 거는 책임져야 되는 거는 대통령이에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로지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아까 이제 그 스피커들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어준 그 씨 같은 경우에 뉴스공장 본인 방송에서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언행에 대해서 객관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본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썼다고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강박이라는 표현이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어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X에다가 영어로 글을 썼습니까? 일본어로 썼습니까? 한글로 썼잖아요. 그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어긋나니까 트는 거죠. 대통령이 객관 강박이 있다. 레드팀을 하는 거다. 거기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표현 거기 등장하지 쓰고 않습니다. X에다가 갈로 치고 뭐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상상, 자기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면은 음모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1년에 이 사건들 합당 김원준 합당 찬성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계속 여론조사에 넣었던 거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재 시 국무회의 안 했다 그런 거하고 지금 이 당정 협의안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거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러면은 하나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음모론을 말할게요. 그러면은 김민석을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러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은 최욱은 왜 저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아신 것 같은데. 아니 네. 최욱은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불쇼다. 그러니까 조국 당을 띄우기 위해서 저런다. 그거 아닌 것 그건 같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은 확실히. 예. 김민석을 깔아내리기 위해서 저럽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예. 저러냐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방송에 등장하는 화자들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 그 화자들에 대한 출연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뭐 예를 들면 유튜버들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도 최욱 씨 같은 경우에 이 당정 협의안을 반대하는 사람 3명 불러놓고 자기도 거기 동참해가지고 딱 계속 얘기합니다. 다음 날은 반대하는 사람 당정 협의안 찬성한 사람 1명만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나는 기회를 다 줬대요. 그게 어떻게 똑같은 기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뉴스공장보다 불편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그 퍼니포라고 이제 4명 나와서 하는 거에 김용남 의원은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와중에 김어준 씨가 은연중에 뭐 재미로 한 얘기 같기도 한데 박은정 의원이 나왔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말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그런 김용남 의원의 민주당 입당하신 분의 의견조차도 불편하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 개혁을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발언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내란 같은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반론할 수 있겠죠. 이동현 너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뭐 누구를 불러가지고 내 대신에 마이크를 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이 사람 통해서 말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 의견을 나는 얘기하셨죠. 늘 같은 멤버랑 늘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해라. 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을 빗대가서 마이크 빌려줘서 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너무 비겁한 행동이다 그거는. 근데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이 다른 저와는 생각이 다른 의견을 분출할 때 거기까지는 제가 또 오케이였는데. 뭐 다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검찰 개혁 논의를 견인하는 와중에 사실은 장인수 기자가 공개한 그 공천 그 공소 취소 거래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걸 두고서는 과연 이게 어떤 맥락인지를 보고 아는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 당정 협의안은 잘못됐다. 그 잘못된 걸 근거로 삼는 게 그 장인수 기자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취재해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에서 갖고 온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사들한테 많이 당한 사람이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기자회견 등등 하면서 X에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봉욱하고 정우성호하고 김민석한테 눈 가릴 사람이 아니에요. 늘 같은 메시지를 낸 거예요. 국민들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통계를 살펴보십시오. 재작년, 작년, 올해 지금 경찰에 넘어간 사건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속도 같은 것들. 굉장히 딜레이되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뭐 경찰하고 검찰하고 같이 들여다보다가 뭐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검찰이 왜 빨리 안 하냐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는 거고 검찰이 못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검찰 할 네. 필요가 없죠. 수사를 검찰 할 필요 없잖아요. 또 못 하게 돼 있고 앞으로는 경찰이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등등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완전한 수사권을 다 뺏고 보안 수사권마저 다 뺏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고 모든 진영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런 마음을 왜 몰라주고 지금 이렇게 문맥 하나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안 된다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공장에서 공소취소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된 당일에 사실 워낙 이제 인간관계 저변이 넓으시기 때문에 청와대 등의 다양한 고위 관계자들 통화해가지고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이제 고소를 적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 과정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이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만일 사실이라면 큰일 날 일이고 이거는 뭐 정말로 뭐 조사 등등 필요하고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다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이라면 큰 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영향력이 큰 방송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그 대상은 법무부 장관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잔뼈가 붉은 중진 의원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다? 그것도 대통령을 팔아가면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진짜 그게 필요하면 사석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서 얘기하겠죠. 한 명에게. 1대1로 해도 사실 불안하죠. 불안하죠. 이런 거는, 네. 그런데 문자로 여러 사람에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어쨌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녁 방송 전에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를. 네. 알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반응은 왜 그런 얘기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쪽에도 제가 한번 전화를 돌려봤는데 그랬군요. 네. 지났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알아요. 예. 근데 문자를 하거나 그럴 때는 전혀 없다. 다만 혹시라도 걱정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과 이제 거기 그 검사들과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오찬하고 뭐 이런 과정들. 네. 식사를 하는데 한 며칠 전에 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을 누가 와전해서 전했나?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한 얘기인데. 네.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도 이야기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검찰 개혁안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당신들이 왜 국민한테 불신 받았는지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 이야기 듣는 검사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뭔 잘못이라고.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이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양념 쳐서 말아요. 안 했나? 이런 걱정을 좀 하더라고. 근데 이 얘기도 지금 제가 왜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법무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났다고. 맞아.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그래서 몇 군데 취재해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날 저녁 방송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대통령을 화제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저도 통화를 해봐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그 작가님이 더 깊이 아시니까 청와대 분위기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참칭했다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통령 뜻이야.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네. 나죠. 없어요. 뭐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는 있었습니다. 참칭하는 사람이. 대통령 뜻이라고.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 있긴 했습니다만. 네.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있긴 했었습니다만. 여기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순간 대통령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박살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장현수 기자가 참칭했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됐잖아요. 좀 의심나는 일들이. 같은 실수가. 같은 실수가. 네. 청와대가 한 일을 자꾸 발목 잡나?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만 두고 얘기하면은 그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군가 가리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그 가리는 사람을 바꿔가면서 얘기하거든요. 하루는 봉욱 민정수석이 가리고 있다. 하루는 정성호 장관이 가리고 있다. 하루는 김민석 총리가 가리고 있다 이러는데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그런 사람들 의견에 대통령이 본인 생각을 바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한 5개월 전 그 제가 나온 방송 뭐 제 방송이나 뭐 MBC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통령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몇 차례나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욱이나 정성호나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다 똑같은 얘기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계속 지지자들은 아니야 우리 대통령 안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속아가지고 대통령 속이고 있는 거야. 물들었어.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심지어 X에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와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조상호가 매불쇼 나가고 제가 수요일 날 이재에서 나가고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이 당정 협의안이 나쁘지 않다고. 음. 논리적으로는 매불쇼에서 이지은하고 조상호가 나와서 붙었는데 논리적으로는 또 사실적으로는 조상호의 압승이에요. 그런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으니까 다 조상호 태도가 그게 뭐냐? 낱말 막 함부로 끊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수요일 날 EJ 하면서 지금의 정부와 당정협의안은 당의 안을 다 받아줬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문제만 빼고 했더니 이 딴지와 비슷한 류의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까 도대체 뭘 받아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떠드는 거잖아요. 이게 보도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네. 안 들리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그 종교를 누가 만들었냐? 소위 말하는 셀럽 강성 의원들과 빅스피커들이 만든 거예요. 그 종교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게 옛날처럼 우리가 골방에서 팟캐스트 마이크 한 개 두고 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영향력이 너무 커졌잖아요. 네. 이제는 지상파 그다음에 뭐 메이저 언론보다 더 세졌잖아요. 훨씬 더 셉니다. 그럼 책임감을 네. 가져야지요.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날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건 야, 그 종교라는 표현이 저도 이제 굉장히 와닿는데 그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예열 단계라고 보는 것이 대통령이 이미 보안 수사권 문제를 기자회견 통해서도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일부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 문제가 결국은 최대 쟁점이고 마지막 전장이 될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뭔가 이제 빌드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데 우리 작가님 보안 수사권 문제 좀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그동안 너무 잘못을 했으니까 힘을 다 빼자. 그러면은 경찰을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왜 검찰한테 우리가 몰빵을 줬냐면요. 일제시대 때 경찰이 하도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순사. 예. 네. 일본 순사. 그래서 검찰한테 몰빵을 한 거거든요. 나 70년 해보니까 검찰이 너무 나쁜 놈이네. 그럼 다시 경찰로 몰빵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 불편함이 없게 하라는 거 바로 이런 건데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1번 암장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정 협의안 반대하는 사람은 중수청에서 사건을 접수하면은 이거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제 뭐 통보가 아니고 보고라고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분명히 단어는 통보인데 근데 통보조차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통보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서 구교용을 봐주고 싶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통보도 안 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끝입니다 그걸로. 뭐 어떡할 거예요? 돈 오늘 목요일 날 정성호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가요. 그걸 막아주는 게 보안수사권 아닙니까? 그런데 보안수사권을 검찰한테 주면 다시 검찰이 그걸로 뭐 이재명 같은 별건 수사를 만들고 억울한 사람을 별건 수사 못합니다. 이제 인지수사 못해요.
인지수사 별건 수사로 이재명을 잡은 거거든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보안 수사는 뭐냐? 구교용 사건. 요 구교용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덮었어. 요거에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거 거예요.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네. 야, 너 구교용 고백이 다시 해봐. 아니면 내가 해볼게. 이겁니다. 그런데 요구냐 또 보안 수사 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구교용 거 다시 수사해봐. 다시 수사해보세요. 이게 요구고 보안은 직접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예를 들어 구교용이 얘입니다. 성범죄를 나쁜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네. 성범죄를 저지른 거야. 네.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구경이 뭐 언론계도 있었고 뭐 이동영 같은 사람도 알고 하니까는 형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덮었어. 그러면 피해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보안 수사는 피해자 와보세요.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직접 검찰이 피해자 와보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경찰이 덮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요.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는 뭐냐면 못 불러요. 아, 경찰에 다시 가야 다시 가야 되니까. 네. 그래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토론 논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네.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글자는 꺼내지도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범죄를 설명하면은 일반 국민의 개개인이 겪을 사례를 설명하면은 보안 수사권이 너무나 유리하게 이해가 네. 되는데 층위를 갑자기 높여가지고 권력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있어 검찰이 수사라는 건 늘 악이 존재한다. 네. 이런 식의 프레임화를 시키다 그러니까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99.9%는 일반 국민들 수사는 그럼요. 특수수사는 0.1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이 국민 피해 없게 하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보안 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일 보안 수사가 없어지면요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교용의 피해자가 답답하니까 변호사 사서 뭐 어디 박 경찰 수사위원회 뭐 할 거 네. 아니에요. 그런데 보안 수사가 있으면은 그 검찰이 피해자 와보세요. 굳이 변호사 조력을 안 받아도 변호사만큼 또 법률 전문가가 여기 있잖아요. 수사관으로. 그러면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필요한 건데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아니 그 작가님이나 저나 사실 법조인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이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보안 수사권을 강력하게 폐지해야 되다 부르짖는 분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판사를 했거나 과거에 검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들이 판검사 다 해봤는데 저 사람들 말이 맞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목적 아니면 개인적 목적 아니면 복수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진행자도 그렇고 나오는 패널도 그렇고 일심동체가 돼서 그런 한결같은 주장을 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거는 네. 과거 나쁜 짓을 했던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네. 겁니다. 그래서 보안수사는 요건에 관해서만 하는 거지 이걸 넓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넓힙니까? 그리고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했는데 이재명을 잡고 싶어서 아무런 이재명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경찰한테 시켜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조사 못하면 내가 보안 수사할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논리적 모순을 시청자들한테 호도하니까 진실을 좀 화가 나는 거죠.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67명을 만납니다. 이제 어제 그 초선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찍 전화를 돌렸더니 대체로 몇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화를 안 받으셔서 보니까 기자들하고 전화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당 지도부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방금 전에 몇 개 매체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머니투데이가 처음인데요. 머니투데이에서는 여초선 만난 이재명 대통령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이고요. 뒤이어서 방금 전에 JTBC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 투쟁적 개혁 말고 실용주의적 개혁하자. 초선들한테 집권 여당의 자세를 당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TV조선은 33분 전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초선 만난 이 대통령 과유불급 개혁하는 사람들 항상 절제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고요. MBN 단독 보도도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민주초선 만난 이재명 대통령 꼭 필요한 것 이외에 소란스러울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도 취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몇몇 그 초선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니까 그동안 그 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스탠스, 그 이제 뭐랍니까 늘 발언하던 바대로 이를테면 이제 검찰 개혁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나보다 더 큰 피해자가 어디 있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개혁을 시작을 했으니 요 스탠스 요 안대로 19일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그런 그 저 뭡니까 본회의에 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요런 맥락으로 해석을 함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과 어떤 의원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배 정치인과의 대화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약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치를 할 때 항상 이제 스피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력이 좀 있어야 본인의 이제 정치 내용이 잘 전달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대체로 이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팬클럽 모임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뭐 아주 구체적인 워딩을 제가 다 옮길 수는 없지만 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가는 게 수순이고 민주당이 6차례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특히 이 검찰 개혁. 그리고 대통령보다 전 고민이 더 깊은 주체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이 덜한 주체들의 어떻게 보면 가외적인 문제 제기에 우리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길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번 주 목요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에요. 그리고 정부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논의가 있었고 가장 핵심인 또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깊숙이 논의를 하기로 좀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요일 날 처리되는 이 검찰 개혁안 중수청법인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말 그대로 전권 송치를 한달지 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검찰에 뭔가 이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거랄지 이런 우려는 사실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많다는 게 법조계 의견인 부분이 있고요. 이 길을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이 와중에 있었어요. 그건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이건 민주당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걸 해냈어요. 그 안에 여러 강론과 관련해 가지고 너 검찰 아직도 못 믿어? 이렇게 나이브하게 굴 거야? 이거는 이제 감정적인 거고 정교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집권 여당의 몫인 거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다. 목요일 날 마침표를 찍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검찰 개혁의 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의 제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규제 합리화 위원회라고 이름을 쓰잖아요. 규제 개혁, 규제 철폐 이거 규제 가지고 혁신 아니고. 예, 이거 가지고 극단적으로 대립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는 실용에 기반을 해서 필요한 규제를 알맞게 한다. 국민의 삶을 위해서 그게 이제 합리화라는 말에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검찰 개혁 이걸 쓰고 검찰 폐지, 검찰 악마화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무턱대고 개혁하지 말자.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필요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전 이 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6년째 똑같은 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수부는 억제하고 형사부는 부양시키는 거. 이게 원래 검찰 개혁의 목표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특수부를 부양하고 형사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석열 괴물이 나오고 지금 개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좀 교조주의 형태를 떴던 분들이 나름의 극단적인 논리를 계속 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도를 지금 못 나가고 있어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입장 바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100일 기자회견 때 그 문구도 제가 그대로 외우고 다니는 게 논치전 감배예요.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감정을 배제하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대통령님께서 1년 내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 이해가 어려운 것이 내가 원하는 개혁해달라는 게 개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그 고민을 가장 깊이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는
왜 우리가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느냐. 물론 의견 낼 수 있죠. 다 각자 의견 전 충분히 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는 결정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재명 정부는 잘못됐다. 그걸 이야기하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있고요. 야당에서도 그런 아주 불필요한 논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나오면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냥 원래 발목 잡는 정당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거를 지금 뭐 같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합리적으로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워딩 가운데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워딩인 것 같은데요. 개혁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지 말로 개혁을 한다면서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는 건 바람직한 개혁이 아니다. 조용하게 국민의 삶이 바뀌면 그게 개혁이 아니냐 이렇게 발언했다고 TV조선 단독 보도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분열이 계속 촉진되는 방향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개혁이 그러니까 제도 개혁 저는 인적 청산 제도 개혁이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혁만으로 다 이룰 수 없고 인적 청산만으로도 다 이룰 수 없다. 맞아요. 이것이 잘 믹스가 되어야 좀 그리고 일단 가고 그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 개혁을 해보고 뭐 이런저런 방향이 필요한데 저는 이 분열에 대통령이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거 아닌가 지금 워낙 이게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대목을 좀 우리가 좀 천착해서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나만 하고요. 추가하면요. 제도는 우리가 내란 얘기할 때는 선악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근데 제도는 어떤 제도도 다 미래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말만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어렵고요.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정부는 답을 하고 하나씩 좀 고쳐 나가는 그게 이제 좀 차분하게 좀 이루어지면 전 조금 더 우리가 올바른 길을 함께 좀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 냉정하게 우리 이 개혁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제가 앞서서 그 말씀드린 초선 국회의원들 오늘 취재한 내용 가운데 요거는 제가 단독으로 또 전달해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까지 만찬이 끝나면 일종의 이제 초선 액션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어제 몇 분의 초선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좀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걸 치고 나가냐라고 하니까 이 검찰 개혁 이제는 좀 마무리가 필요하다. 마무리 짓자라는 이 정도로 나가야 된다라고 입장을 마무리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수구의 과정을 계속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수정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19일 장 변호사님 말씀드린 대로 19일 날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는 데에 이제 목표점이 찍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또 정부나 당정청이 합의한 그 마지막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도 대통령께서 되게 당이 잘하고 있다. 당이 그 말씀이 이제 부각이 많이는 안 됐는데 기사를 예, 예. 통해서 그런 워딩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단독인데? 예, 사실상 단독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장윤미 단독.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당하고의 이견은 아니에요. 그쵸. 당 안에 있는 일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지금 당이 반대 잘하고 의견을 있다. 내는 거지 뭐 당청의 의견은 저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들의 젠프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사실 정부의 단독 법안이 아니고 정부와 민주당이 수차례 수정하고 합의한 내용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토론과 수기를 거쳐 공정한 법안을 만들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실린 이번 입법안이 좌초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검찰개혁을 원하신다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젠프를 믿고 끝까지 지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